자, 들어갈게요. 138페이지 운동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운동량에서 갈로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벡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벡터 하는 순간 방향이 존재한다. 방향이 존재해버리게 되면은 요것은 여러분들이 벡터에 있어서 벡터차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니까 요 크기와 방향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향. 우리 맨 처음에 벡터차 개념을 했었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운동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니까 이렇게 설명된 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물리학 2에서는 이게 조금 간단하게 공식 위주로 그리고 뭐냐 하게 되면은 간단한 개념만 나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질량을 갖는 물체가 운동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질량이 없으면 운동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자, 우리 배우지 않았으나 핵에 들어가서 광자를 배우게 될 텐데 정지 질량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운동량을 표시하지 않고 만약에 운동량이 존재하는 전자 하게 되면은 이때는 질량이 존재하는 전자 하게 되면은 운동량으로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운동량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뒤에 강체를 배우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운동량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나와야 돼. 질량이 존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을 갖는 물체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운동량을 표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격렬한 정도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만약에 이게 총알이라 가정할게요. 질량이 존재하지요. 이걸 던지면은 안 죽습니다. 맞아도. 근데 이 총을 총신에 이어가지고 쏘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질량이라 할지라도 속력이 크면 즉 속도가 크면 운동량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에 이어서 쏘아버리면 죽어버리지요. 마찬가지로 자, 질량이 같더라도 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티코가 달리고 그 다음에 그랜다이즈가 달립니다. 그랬을 때 같은 속도로 달렸을 때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의 운동의 격렬한 정도를 표시하는 물리량으로서 운동량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격렬한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물리량으로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게 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자인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물리학을 처음 한 학생들이 약속된 개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바로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약속하는데 자, 질량은 스칼라지만 속도가 벡터 스칼라, 벡터입니다. 따라서 벡터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P 하게 되면은 P라는 것은 얘가 MV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얘가 벡터다 하는 겁니다. 얘는 스칼라고 얘가 벡터다. 그러면은 단위를 나타내게 되면은 질량이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속도의 단위가 메타 퍼 세크가 된다 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뉴턴 세크 해도 괜찮아요. 해서 운동량의 단위를 두 가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운동량 P라는 것은 MV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정도. 처음으로 돌았습니다. 너무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돌았다는 얘기는 헷갈린다는 얘기고 헷갈림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좀 놀겠습니다. 운동량 하게 되면은 먼저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게요. 버스가 존재하고 택시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질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속도로 했을 때 질량에 따라서 그 운동의 격렬한 정도가 다르다. 만약에 전봇대가 있다. 부딪혔을 때 버스로 받아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전봇대가 부러지겠지만 이때 티코로 받아버리면은 티코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멍청한 사나이가 하나 존재했었는데, 그리고 깡패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단 핵심 얘기할게요.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죠. 어떻게? 깡패가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때리지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머리를 갖다 대요. 머리의 질량이 주먹의 질량보다 크지요. 주먹으로 때리면 머리를 갖다 대면 운동량이 누가 큰가? 머리가 더 크잖아요. 조금이 아프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글러브를 끼는 이유가 손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뼈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손을 못 쓰죠. 그 다음에 쭉 패는 겁니다. 이제 힘 약한 사람이. 그래서 이기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물리적 근본 이론만 알고 있으면은 교육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같을지라도 질량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간다 하면은 운동량이 누가 큰가, 운동의 격렬한 정도가, 즉 속도가 같을 때는 질량 큰 게 크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버스가 정지해 있고 택시가 예를 들어서 V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운동량은 얼마냐? 0이다. 운동하지 않으면은 운동의 격렬한 정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질량이 작을지라도 운동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이것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는데,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나타내더라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이것은 운동하는 것이고 정지하는 것인데, 운동량이 MV로 스몰 m V로 표시하지만 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의 특성 보게 되면은요, 이 특성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취미를 느끼고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근본이 되는 파트인데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렵게 문제 바꿨을 때 요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자, 핵심 파트가 나오는데 요것을 알면 뒤에 게 저절로 연결 고구마처럼 다 튕겨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알자 힘이 0이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핵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알자 힘이 0이면은 정지한 물체는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은요, 자, 알자 힘이 0이면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속도 변화가, 만약에 알자 힘이 0이면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고로 운동량 변화가 없다라고 하겠지요. 맞습니까?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알자 힘이 0이 아니면 그러면 가속도가 존재하지요. 가속도가 존재하면 속도 변화가 있지요. 속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 변화가 있을 때 운동량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노 하게 되면은 지금 요 개념이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물리학 그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볼게요. 힘이 포인트라고. 그러면 지금 복습 F가 0이다. 알자 힘이 0이다 하게 되면은 요것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 배운 거 평형. 맞습니까? 그러면 정지 또는 등소. 그러면은 좋아요. 운동량 P 하게 되면은 얘가 MV라고 표시했는데, 그러면은 등속으로 운동하면은 운동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량 변화를 지금 찾아가고자 함이 사실은 목적이라고요. 요것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쭉 해왔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알자 힘이 0이 아니다. 얘가 뭐예요? MA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로 약속을 했는데 장난을 한번 치볼게요. 그러면은 F라는 것이 MA를 그냥 적어볼게요. T분의 V-V0 하게 되면은 장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가 T분의 얘가 MV 전체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MV0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요 자체를 앞으로 넘겨버리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되느냐 하게 되면은 FT라는 게 얘가 MV
마이너스 m v0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량 p라고 적고 이것은 뭐냐? 처음 운동량 p0라 할게.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요 자체가 운동량 변화가 되겠지요. 운동량 변화라는 것은 곧 힘 곱하기 시간과 같다인데 이름에서 이것을 뭐라 부르는 거 하게 되면은 충격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은가? No. 충격량과 뭐가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알짜 힘이 0인가 알짜 힘이 0이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알짜 힘이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가속도 운동이다.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 운동을 적용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파트가 다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알짜 힘이 0이면 운동량 변화는 없다. 왜요? 알짜 힘이 0이면 등속이니까 또는 정지니까. 운동량 변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정지다 하는 얘기고 다음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하는 거예요. 0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가속도 운동이다. 속도 변화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죠. 고로 운동량 변화라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게 될 텐데 가보겠습니다. 일단 연서 정지한 5kg의 운동량은 하게 되면은 자 정지한 5kg 하면은 속도가 0이지요. 5 곱하기 0 해버리면은 운동량은 0이다 하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5kg이 10m/s의 운동량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운동량 P라는 것은 m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으로 표시하고 단위를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한 번 더. 8kg이 물리학 2회입니다. 그러면은 P라는 것은 8 곱하기 뭐가 되느냐? 10으로 표시해 달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단 공식을 외워야 할 운동량 공식이 되겠습니다. 즉, 운동의 격렬한 정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니까 자, 포인트로 들어왔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하게 되면은요. 자, 요것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델타 P라는 것은 P 마이너스 P0인데 핵심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운동량이라는 게 벡터의 스칼라예요.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직선상 한 방향이면 요렇게 써도 되지만 만약에 방향이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P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P0라고 쓴다면 여기서 물리에서 우리 앞에 벡터 개념입니다.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방향 반대를 의미하더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런 개념을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은 운동량 공식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용하는 게 있는데 산수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게 요 파트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해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1kg이 존재하고 10N이 있는데 여기다가 10N의 힘을 가해보자 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전부 다를 하나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방정식 F = ma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 A라는 것은 M분의 F 해버리면은 여기서 1분의 10이니까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되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간다 할게요. 그러면은 정지 상태에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가장 중요한 거 운동이면 VT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가속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10이고요.
경과 시간을 몇 초 동안 작용했는가? 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단계별로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런 게 문제가 탕 튕겨 버리면은 당황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자, VT 그래프에서 얘가 밑변이 5고 요것을 X라 했을 때 기울기가 10이라고 한다면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지요. 그럼 요게 얼마야? 50 메타 퍼 세크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쳐 볼게요. 만약에 처음 운동량은 정지다 하라면 0이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 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냐? 1이니까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50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얘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로 표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운동량 변화는 얼마냐?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 하는 겁니다. 빼라 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이 된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직 안 했습니다. 조금 이따 하게 될 텐데 얘를 뭐라 쓸 수 있다고요? FT라 쓸 수 있다고요. 같은 결과라고. 왜요? 힘을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생기더라. 그럼 운동량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겠더라. 힘이 얼마냐, 지금 얼마냐 하게 되면요. 10뉴턴이가 시간이 5초가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50으로서 같더라. 해서 단위를 힘의 단위가 뉴턴, 시간의 단위가 세크 해서 뉴턴 세크라 써도 괜찮고 혹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로 써도 괜찮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벡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하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평면에서 운동량 변화하게 되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P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P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P 마이너스 P0죠. 한 번 더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P 플러스 마이너스 P0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임을 의미하는데 핵심 평면 하게 되면 XY 좌표가 무조건 튕겨나와야 되고 일반 물리학 카스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앞에 게 됐는가 안 됐는가 항상 제가 설명하는 파트는 앞에 거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앞에 게 돼 있다면 사실은 더 쉽게 더 빨리 진도를 나가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갔다 하게 되면은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델타 P 하게 되면은 운동량 변화, 운동량은 다시 한번 벡터 탕 튕겨 나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P라는 것이 P 마이너스 P0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버립니다. P 플러스 마이너스 P0라 쓸 수 있다. 마이너스가 방향 반대다. 잘 보십시오. 이것을 동서남북 좌표를 XY 좌표로 직교 좌표로 표시를 해버렸을 때 얘가 동쪽이다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처음 운동량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을 표시를 해요.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상태를 여기에 준해서 우리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좌표를 그대로 이동시키고 나중 운동량은 그냥 두고요. 처음 운동량을 방향 반대로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특히 여기서는 방향을 아주 많이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학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수준 있는 내용을 들어가 버리면은 운동량만은 방향을 아주 많이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P0, 마이너스란 것은 방향을 반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나중 운동량인데 운동량 변화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평행 사변행 법칙을 이용하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든 찾아가겠습니다. 요거와 평행한 선을 긋고요. 요거와 평행한 선을 딱 그었을 때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고 요거의 크기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내용 전혀 없고 벡터라는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을 표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전 요것을 숫자로 한번 봐야만이 내 몸에 익혀지고 요것이 물리학을 공부했을 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요것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차의 질량이 존재합니다. 질량이 1000kg이고 141페이지인데 처음에 동쪽으로 10m/s로 가다가 나중에 북쪽으로 10m/s로 갔다. 운동량 변화가 얼마입니까? 나중 거 빼기 처음 속도 같네 0 하는 순간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나타내게 되면은요 한꺼번에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요 방향으로 처음 운동량이 되고 요 방향으로 나중 운동량이 되는데 단 크기는 같습니다. 왜? 질량도 같고 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크기를 계산하면은요 질량 1000 곱하기 10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1 곱하기 지수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0의 4승 3승에서 10이 있으니까 4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데 중요하니까 이것만은 한 번 더 운동량 변화하게 되면은 P 플러스 마이너스 P0 여기서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느냐? 방향 반대. 그래서 방향 반대로 가겠습니다. 방향 반대로 한 요것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요 자체가 마이너스 P0로 나타내고 1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평면상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약에 방향을 묻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것을 동쪽 저것을 북쪽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북서쪽 왜요?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벡터이므로 방향이 나왔고 크기 하는 순간 이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이고 1 곱하기 10의 4승 1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1로 계산해서 루트 2 곱하기 10의 4승 뉴턴 세크해도 괜찮고 혹은 단위는 적용해 보십시오.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를 지금 141페이지에서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다음 벡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벡터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벡터차 개념으로 나타낸 것이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충격량 나오게 되는데 이미 한번 살짝 던졌습니다. 충격량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142페이지 공식이 나옵니다. 별표를 치시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충격량 I라는 것은 임펄스예요. 임펄스라는 것은 충격량 I로 나타내는데 전류도 기호가 I지만 그것은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서 나타내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가겠습니다. 충격량 I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벡터입니다. 벡터라고 했을 때 뭐냐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벡터의 핵심은 뭐예요? 방향이다. 충격량 I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방법인데 이것이 더 쉽습니다. 델타 P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다. 델타 P가 뭐예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운동량 변화지요. 속도가 변했지요. 가속도 운동이지요. 가속도의 방향, 즉 힘의 방향이 충격량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충격량이라 하는데 약속하기를 힘 곱하기 시간이라 하자. 그냥 FT라 적으니까 귀찮으니까 기호 I라고 적자 하는 겁니다. 해서 충격량 I라는 것은 FT 뉴턴 세크로 적어볼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인데 여기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하면은 운동량이 P가 있고 P0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화니까 일단 여기서 배웠습니다. 벡터지요.
벡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P 마이너스 P0 얘가 델타 P다 하는 겁니다. 운동량이 변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벡터인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더 적어보자. MV 마이너스 MV0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질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속도가 변했다 하는 겁니다. 가속도 운동이다니까 질량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생기니까 힘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F라는 것은 MA라고 적고 한 번 더 M에다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T분의 V 마이너스 V0로 적어볼게 해서 요것을 앞으로 넘겨버리고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FT 얘가 MV 마이너스 MV0로 적을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름에서 기호로서 I라고 적을게 하는 겁니다. 요것을 기호로서 어떻게 적는 거 하게 되면은 P라고 적고 요것을 기호로 적었을 때 P0라 적으면 요렇게 될 텐데 요거의 방향이고 즉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FT라는 것은 MV-MV0가 델타 P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주목. 마찬가지로 충격량 I가 얘가 FT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곱해졌지요. 그러면 뭐가 되겠는가? 자, 면적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F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T라 했을 때 요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충격량이 되는데 곧 요것이 충격량 I면서 뭐가 된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간혹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 경우냐? 요때 힘이 작용하지요. 요 힘을 이름해서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충격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힘이라 하지 않고 충돌할 때 나타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요 면적이 충격량이고 양과 력입니다.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요것은 힘이 일정한 겁니다. 힘이 일정한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힘이 일정하지 않고 힘이 변하는 경우를 한번 표시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요 면적이 지금 F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요. 그러면은 면적이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면적만큼 우리 앞에서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얘가 T이고 얘가 A일 때 요렇게 돼버리면 요거만큼 속도가 증가했지요. 가속도 A라는 것은 T분의 델타 V가 되는데 델타 V라는 것은 얘가 AT로 적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곱해졌으니까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하듯이 그러면은 A에다가 M이 곱해지면 뭐예요? F,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충격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량을 같이 나누나 요건 조금 무리입니다만 FT 하게 되면은요 얘가 MV-MV0인데 공식을 자꾸 엮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F 대신에 뭐라 적을 수 있어요? MA. 그러면 M 없앨 수 있지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 속도 변화 그게 다라고. 자, 괜찮고요. 자, A가 플러스면 속도 증가 감소 증가. 만약에 얘가 T고 A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속도 변화가 없다. 등속이다. 혹은 정지다. 다음에 얘가 T고 얘가 A일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A지요.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는데 요 면적만큼 속도가 감소하듯이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쳐버렸다 가고 있는데 속도 증가 감소? 증가.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반대로 쳐버렸다. 그러면 난 속도 증가 감소? 감소.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느냐, 운동 반대로 힘이 작용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요것만 돼버리면 너무 중요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장난이 돼버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면적이 마이너스면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속도가 감소하되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힘이 변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힘이 변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뭐냐, 요 힘을 뭐라 부른다고요? 충격력이라고 부른다. 일대에 요 면적만큼 충격량이고 이러면서 운동량의 변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전인데, 자, 주먹 조금 수준을 올려보겠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를 놔버렸습니다. 근데 얘가 V로 가고 얘가 V로 와요. 그러면 질량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같고 속도 같습니다. 그런데 두 자동차를 벽에다가 꽝 시켰더니 100입니다. 근데 결국 얘가 서고 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량 변화를 계산하면, 여기서 운동량 변화를 표시하면 0-nV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운동량을 계산하게 되면, 운동량 변화를 계산하게 되면은 0-nV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자, 충격량 I1과 충격량 I2가 같다 다르다. 운동량 변화 같으니까 충격량 같지요. 맞습니까? 고로 FT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면 하는 겁니다. FT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T고 얘가 F라고 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좀 심합니다. 얘가 요렇게 됐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 다르다. 아니, 충격량이 같다면서요. 맞습니까? 고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면적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하, 너무 중요한 핵심 나왔습니다. 요것은 시간이 T1 아니고 요까지 시간은 뭐예요? T2라 했을 때, 자, 야구공이 날아올 때에 내가 처음에 던져진 속도가 V라고 합시다. 똑같이.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탁 잡으면은 멈추는 시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멈추는 시간이 짧아지지요. 근데 잡음과 동시에 뒤로 swag 빼버리면 멈추는 시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지요. 똑같은 속력으로 날아왔어. 결국은 다 쓰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은 같아야 되는데, 충격이 같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르지요. 그때 충격력이 달라진다고요. 그때 잘 보십시오. 요 면적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은 저 가장 큰 순간적인 힘이 크고 요것은 작지요. 멈추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력이 최대값이 작아진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로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즘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빠따를 맞지 않는데 제가 공부했을 때는 빠따를 맞으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빠따 맞는 걸 보겠습니다. 사람이 코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구 빠따를 들고 있지요. 물리가 저절로 됩니다. 자, 얘가 오면요, 어떡합니까? 아파야 되겠어요? 덜 아파야 되겠어요? 덜 아파야 되겠지요. 시간을 길게 짧게,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맞은과 동시에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하려면 요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딱 있다가 띵.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갖다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순간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야구 글러브에서 공이 날아왔을 때 잡는 순간 뒤로 포수가 빼는 이유, 손이 좀 덜 아프기 위한 거예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먹,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충돌을 했을 때 차가 안전해지려면은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해라 짧게 해라?
길게 해라. 그래서 고급차는 앞밤바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찌그러지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기에 스펀지가 있고 여기에 콘크리트 블록을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리컵을 넓혀버리면 얘가 압축이 되면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지기 때문에 안 깨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놓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압축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깨지지요. 마찬가지.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안전 테스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을 이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가해졌나 못하잖아요. 시간만 딱 측정함으로 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출발을 했어. 똑같이 서게 해놔놓고 시간만 딱 측정해버리면 순간적인 이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평균 충격력을 구해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으로서 문제가 안전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배운 간단하게 배운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실생활에서도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내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밤바가 될 수 있으면 큰 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 살이 없는 사람보다 살이 많은 사람이 한참 동안 압축이 되지요. 그러면은 충격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받는 게. 자, 핵심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어떤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버리면 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그게 포인트라고. 그 다음,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그것을 운동량 증가냐, 운동량 감소냐, 혹은 속도 증가냐, 혹은 속도 감소냐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수준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플러스면 속도 증가, 면적이 마이너스면 속도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2페이지에 1kg에 10N으로 5초간 작용해 볼게. 자, 재미있는 것은 처음 속도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1kg에 10N 하는 순간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가속도 이제 암산 10. 그러면은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VT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T고요, 얘가 V라고 했을 때, 너무 쉽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처음 속력 넣어주셔야 됩니다. 처음 속력이 얼마냐? 10m/s로 가다가, 가속도가 얼마인가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10m/s 제곱 2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요, 경과 시간이 몇 초인가? 얘가 5초라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자동으로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이면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얘가 10이고요. 얘가 지금 현재 5초니까 5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크기 기울기지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 때문에 얘가 얼마? 50. 따라서 요거의 크기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60m/s가 되는데 요렇게만 나와버리면은 어떤 문제 요구사항이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자체로서 모든 것은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난이 될 텐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운동량 하게 되면은 그냥 MV. 그럼 M이 1이고 처음 속력이 10이니까 1 곱하기 10으로 적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1 곱하기 나중 속도 60 적어주면 된다고요. 다음 여기서 충격량 하게 되면은 얘가 F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F가 얼마인고 하게 되면은 10N이 가해졌고, 시간이 몇 초인고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5초라 주어졌기 때문에 50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장난 한번 쳐볼게요. 뭔 소린고 하게 되면은, 운동량 변화가 장난이 되겠습니다. P-P0가 되겠죠. 그러면은 P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나중이 60이 되겠고, 처음이 10이 되니까 이 값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50이 된다고요. 아하, 맞네.
운동량 변화량의 값과 충격량의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로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 증가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가 142페이지에서 나타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여기로 보십시오. 충격량을 어떻게 적는다고요? I라는 것은 FT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동량 변화하게 되면은 델타 P라는 것은 P-P0인데 결국 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충격량이라는 것이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I라는 것은 델타 P로 적을 수 있고 얘가 FT라 적어도 괜찮고 얘가 P-P0 이렇게 적을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를 다시 한 번 더 문제로 확인을 해 본다면은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물리라는 것은 한 번 봐서 빨리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산술적인 거 그리고 핵심 파트를 여러분한테 조금만 심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kg이고 10이다. 5초간 하는 겁니다. 5초간 하게 되면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VT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되겠지요. 얘가 T이고 얘가 V가 되겠습니다. 1kg에 10N 하게 되면은 빨리 가속도가 10. 고로 처음 속력이 10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가속도가 10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요 5초. 아까 전에 문제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얘가 5니까 얘가 50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책에 143 보시면은요 5초간 충격량은 50 되겠고요. 니은 5초인 순간 나중 운동량은 60kg/m가 되겠고요. 5초간 운동량의 변화량은 50kg/m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주목. 자, 만약에 처음 하게 되면은 MV 되기 때문에 M이 1, V0로 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은 MV가 되기 때문에 M이 1, 얘가 60, 얘가 10이죠. 고로 전체가 6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충격량 I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FT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F가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F가 10, T가 5초 해서 50인데 운동량 변화를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더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별표를 한번 쳐보십시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운동량 하는 순간 벡터 스칼라,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제가 적으라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적어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다르게 설명하면은 얘가 벡터가 되겠습니다. 운동량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적습니다. 벡터 보존의 법칙이다. 벡터 보존의 법칙이다. 자, 해서 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순간 항상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벡터가 보존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 또는 개의 전체 운동량 벡터 합이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운동량이 벡터 보존의 법칙이다. 전의 벡터와 후의 벡터를 나타내도 괜찮다. 근데 난 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을 길게 적는 것보다는 벡터로 보심이 빠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벡터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다른 말로 벡터 보존의 법칙인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한글과 식을 외우면 좋은데, 그 식은 벡터 보존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암기하셔야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과 함께 자연계를 지배하는 기초적인 공식이 되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 안 할 경우도 존재하지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충돌하는 경우 항상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탄성, 비탄성, 일반 충돌 상관없이 항상 성립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중요한 핵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요. 자,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속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속도를 감소하게 되는데, 내가 유도를 하고 전부 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잡기 위함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A와 B가 존재하는데, 먼저 얘가 A가 와서 정지한 B에 충돌을 꽝 해요. 그럼 몇 물체? 두 물체. 아하. 충격할 때 나타나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충격력이 나타나는데 두 물체 사이에서 충돌을 했으니까 두 개지요. 작용, 반작용. 크기 갖고 방향 반대. 그러면은 얘가 팡 치면 B는 정지한 상태에서 힘을 받으니까 속도 증가. 그러면은 A는 반작용에 의해서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지요. 속도 감소. 마찬가지로 요 상태를 연속으로 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얘가 탕 가면은요, A, B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요때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지요. 다시요. 맨 처음에 A가 정지한 B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요때 충돌하는 순간 접촉면에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고로 B는 속도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A는 운동 반대의 힘이지요. 자, 봅시다. 탕 치면은 꽝 하는 순간 작용 반작용이고, 고로 얘가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갈 때가 속도가 작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고. 그러면은 얘가 충돌 전이고 얘가 충돌 뒤인데, 하나는 운동량이, B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운동량이 증가하고 A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요. 근데 그 총합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한 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요것을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얘가 MA라고 하고 얘를 MB라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VA라고 하고 얘를 VB라 할게요. 그리고 얘가 탕 부딪혔을 때 얘가 이렇게 탕 나온다 하게 되면은 얘를 VA 다시라고 하고 얘를 VB 필요 없습니다. VB 다시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충격량 I 하게 되면은 I는 뭐예요? FT. 얘가 P 마이너스 P0라 적지요. 그러면은 요거 상태를 먼저 B만 내가 바라볼게요. B만. 그러면 B만 바라보면은요, 얘가 나중이지요. 나중인 상태니까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 얘가 FT. 좋아요. 그냥 할게요. MB, VB 다시 나중 운동량 빼기 MB VB라고 할게요. 처음 운동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충돌을 했을 때 F라고 하면은 F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때 시간 T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물체도 T고 요 물체도 T겠지요. 고로 얘가 운동 정지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FT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얘가 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 하는 겁니다. B는 플러스가 되겠지요. 요 힘의 방향이 지금 요렇게 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냐 하게 되면 MA, VA 다시 마이너스 MA, VA 요것이 운동 방향으로 받았습니까? 운동 방해하는 방향으로 받았습니까? 방해하는 방향이지요. 마이너스 FT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 더해보겠습니다. 더해버리면은요, 요 값이 얼마냐?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것을 정리를 해보면, 얘가 MA, VA, 다시 플러스 MB, VB, 다시, 마이너스, MB, VB, 요걸 내가 빨리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상황이라 봤어? 천천히 하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니까 한꺼번에 할게요. 갈로를 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씩 합시다.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MA, VA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괄호를 묶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요것이 플러스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요것을 마이너스와 함께 뒤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MA, VA 플러스 MB, VB 요것은 MA, VA 다시 플러스 MB, VB 다시가 되는데 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충돌전이 되겠고요.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충돌 후가 되겠는데 요 벡터의 합이 벡터로서 보존된다는 것인데 잠깐 카메라 따라오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충돌 전에 질량 곱하기 속도는 충돌 뒤에 질량 곱하기 속도와 같더라. 벡터가 보존된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것을 이름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자, 별표를 칩니다. 145페이지. 정리한 것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서 공식이 나와 있지요. 가 된다까지 줄을 쫙 그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주목.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145페이지에 1kg이 10m/s로 요렇게 왔어. 정지한 2kg에 충돌한 다음에, 얘가 충돌한 다음에 튕겼는데, 1kg이 2m/s라면은 2kg은 몇 m/s냐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충돌 전이죠. 얘가 충돌 뒤죠. 충돌 전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뭐가 되겠습니까? 1 곱하기. 자, 요 방향을 플러스라 잡아볼 텐데 상관없습니다. 1 곱하기 얼마요? 10. 플러스. 얘가 얼마냐? 정지니까 0이다. 얘가 전이고요. 다음, 후는 얼마냐? 1 곱하기 2다. 플러스라 하면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V라고 해볼게. 그러면은요, 요것이 전이 얼마냐? 얘가 10이지요. 그러면 후에도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2지요. 그러면 넘겨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2V라는 것은 8이 될 텐데 V라는 것은 4m/s로 나오더라.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얘가 4m/s인데 충돌 전에 벡터가 1 곱하기 10. 그러면 얘가 10이에요.
플러스 얘가 얼마라고요? 0. 충돌 뒤에 1 곱하기 2 하면 얘의 운동량이 얼마냐? 2예요. 그러면 얘가 4라고 나왔죠, 금방.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8. 해서 합이 보존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요렇게 질량 꼬박이 속도 벡터가 보존되는 것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